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니, 왜 매사에 일처리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사셔서 그런 건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창피해서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병이 넘어진 걸 몰랐어. 미안하다. 서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미안하다고요? 오빠 노트북은 어쩌실 거예요? 그녀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서재 바닥에 노트북이 젖어 있었어요. 물이 키보드 사이로 스며들어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물병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빤 이번 주에 임원 승진 발표예요.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전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손을 비볐어요. 백업은 없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함부로 서재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어제 전화로 서재 청소 좀 부탁한다고 했잖니.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 8시쯤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집들이 때 손님들 오시기 전에 서재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민준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 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 없니? 아니요. 그냥 먼지만 털어주시면 돼요. 책상 위 물건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렇게 말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오빠 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그녀가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엄마가 또 뭐 했어?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님이 서재에서 청소하시다가 노트북을. 뭐? 민준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노트북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물병이 넘어졌어? 그래서 내 노트북을 망가뜨렸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야, 서연이가 어제 전화해서 청소 좀 부탁한다고. 오빠,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서연이 민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기억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나이 드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전화를 받았어. 어머니, 제 통화 기록 보여드릴까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저녁 시간대에 제 번호가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없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집들이는 취소할게요. 손님들한테 연락해야 해. 민준아,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일단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민준이가 등을 돌렸어요. 서연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분에 서연의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1분 45초였습니다.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서연의 휴대폰에는 기록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연의 차가운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일이었어요. 27살이던 저는 종로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며 비볐어요. 명수가 여기 좀 도와줘. 옆 가게 인숙 언니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김치 상자를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 요새 허리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인숙 언니가 허리를 두드렸어요. 언니, 병원 가보세요. 병원은 무슨, 약값이 얼만데. 언니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로 돌아왔어요. 좁은 평 반짜리 점포였습니다. 간판에는 명숙이네 반찬이라고 써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3달 만에 영각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5살 민준이와 3살 민석이가 뛰어왔습니다. 왜 안 자고 나왔니?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배고파요. 민석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아이들을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앉혔어요. 밥을 데워서 계란 후라이를 얹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먼저 먹여야 했어요. 명숙 씨, 김치 5포기만 주세요. 손님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김치를 담으면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김치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배추값이 올라서 그래요. 그래도 제 거는 싸게 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지갑을 열었어요. 1,000원짜리 5장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돈을 받아 서랍에 넣었어요. 오늘 벌어야 할 돈은 10,000원이었습니다. 방세가 5,000원, 쌀값이 3,000원, 나머지는 반찬 재료비였어요. 아직 5,000원이 모자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줌마, 무생채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부지런히 손님을 받았어요. 무생채를 담고 멸치볶음을 덜어주고 콩자반을 포장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벌써 8시가 됐어요. 그래, 잘 다녀와. 민석이는 엄마랑 있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으로 뛰어갔어요. 작은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이 아빠가 있었다면 민준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어요. 명수가 점심 먹었어? 인숙 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아직요. 이거 먹어. 내가 사왔어. 언니, 제가 어떻게. 됐고, 어서 먹어. 넌 너무 안 먹어. 언니가 국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인숙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업고 골목을 걸었어요. 채소 도매상에서 무와 배추를 샀습니다. 명숙 씨, 이번엔 외상 안 돼요. 주인 아저씨가 손을 저었어요. 알아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배추 한 박스와 무 2개를 샀습니다. 남은 돈은 800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는데?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요. 민준이가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빨간 100점이 선명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뭔데요? 너하고 민석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 그럼 엄마가 꼭 보내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팔 김치를 만들어야 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조그만 방에 누웠어요. 민준이와 민석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잘 자거라. 저는 아이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명수가 미안해. 나 먼저 가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랑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었어요. 민준이랑 민석이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석이도 착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나도 형처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 민석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어디? 서울대학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민석이도 뛰어왔습니다. 형 축하해. 고마워, 민석아. 형제가 껴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시장 언니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명수가, 너 정말 대단해. 인숙 언니가 제 잔을 채워줬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지.
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니까요.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민석이도 보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간 지켜온 가게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명숙이네 반찬 간판을 내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3년 전 민준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 옆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3년 전 봄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친구니? 네, 맞아요. 엄마한테 꼭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 언제 만날까? 이번 토요일 점심때 어때요? 제가 식당 예약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를 골랐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한정식 집에 갔어요. 민준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그래. 저는 민준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룸 안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가 어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가 일어나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앉아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민준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라고 들었는데? 어머님이 혼자서 두 아드님을 키우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생선구이가 상 위에 놓였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서연이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제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계속 저를 챙겼어요.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도 드셔보세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는 서연을 보며 흐뭇했어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뭐 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해요.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민준이가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서연과 저만 남았어요. 어머님, 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제가 민준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하다니? 네. 혼자서 아드님들 키우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도 어머님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형 여자친구 만났어. 어땠어요, 엄마?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라.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서연은 제 원룸을 청소해 줬습니다. 먼지를 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까지 개어줬어요. 서연 씨, 너무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어요. 어머님, 시장 일하실 때 힘드셨죠? 그야 뭐 힘들었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민준 오빠가 이렇게 잘 됐네요. 민준이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잘해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서연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예쁜 옷 하나 골라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제 결혼식인데 어머님이 예뻐 보이셔야죠. 서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연이 한복을 골라줬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입어보세요. 저는 탈의실에서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어울려요? 물론이죠. 이거로 할게요. 서연이 카드를 꺼냈어요. 아니야, 내가 낼게. 안 돼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서연이 제 손을 막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호텔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민석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쁜 눈물이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서연이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서 안심됐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우리 민준이 결혼식인데.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 서연 씨 착하니까.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조금 외로웠습니다. 잘했지?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잘 키웠어. 민석이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서연의 진짜 모습을, 그 착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을. 결혼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민준이네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을 담아왔어요. 민준아, 엄마 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 반찬 좀 가져왔어. 아, 네. 서연이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김치 안 먹었니? 아, 그거요? 서연이 부엌으로 왔어요. 요새 첨가물이 좀 걱정돼서요. 첨가물? 네. 시판 김치는 화학 조미료가 많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시판 김치 아니야.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아, 그래도 요새는 집에서 담가도 조미료를 넣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기농만 먹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 반찬 좀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넥타이를 풀었어요. 민준아,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괜찮아요, 엄마. 배달시켜 먹을게요.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요새 집밥 먹기 힘들어서요. 둘 다 바빠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는 갈게. 벌써요? 저녁 같이 드시고 가시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서연이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응.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서연아, 내일 갈게. 청소 좀 도와줄까 해서. 아,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청소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가서 도와주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말을 끊었어요. 요새 집에 사람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네. 민준 오빠도 바빠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안 갈게. 네,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을 부담스러워한다니.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왜요, 엄마? 형네가 좀 이상해. 저는 서연과의 대화를 얘기했어요. 엄마,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석이가 위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자. 엄마, 그게...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서연이가 친정 부모님 뵙고 오자고 해서요. 그럼 오전에 친정 다녀오고 저녁에는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그게 서연이네가 지방이라서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 알았어. 죄송합니다, 엄마. 괜찮아.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는 만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어요. 추석날 저는 민석이네 집에 갔습니다. 민석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엄마, 형은요? 서연이네 친정 갔대. 아, 그렇구나.
민석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민준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저는 민준이네 집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요새 연락 안 하시길래 걱정했어요. 너희 바쁜 거 알아서 그래.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인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도 나름 힘들겠지.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결혼 2년이 됐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있어. 저희 집에 오실래요? 청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라고 했어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오랜만에 민준이 얼굴도 보고 저는 웃으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서연이 저를 부른 진짜 이유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반찬과 과일을 담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응.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소파에는 옷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요새 너무 바빠서 청소를 못했어요. 서연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정리했어요. 책을 책장에 꽂고 옷을 개어서 방에 넣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어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서연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저는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어요.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부엌도 좀 정리해 줄까? 아, 그럼 정말 감사하죠. 서연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어머님이 지금 청소해주고 계셔. 편하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맞아. 시어머니는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서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할 일 없으실 거 아냐.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서연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 하셨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왔어요. 응, 다 했어. 고생하셨어요. 서연이 싱크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갈게. 벌써요? 좀 쉬다 가세요. 괜찮아. 볼 일이 있어서.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서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저 도구였던 겁니다. 2주일 후 서연이 또 전화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으세요? 왜?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응, 알았어.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문질렀어요. 타일 사이 곰팡이를 제거하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깨끗해졌어요. 서연이 화장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제 갈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 정리, 베란다 청소, 옷장 정리. 저는 묵묵히 했어요. 민준이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늘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요새 정말 바빠요. 주말에도 출근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거실에서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는 안 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박. 청소해 주러 와? 응. 편하지 뭐. 서연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근데 민준이는 뭐래? 오빤 몰라. 어차피 집에 없잖아. 너 진짜 똑똑하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멈추고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다음 주에도 서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이사 온 지 2년이 됐잖아요. 대청소 좀 하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갔습니다. 온종일 청소를 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응, 청소 좀 도와줬어.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넥타이를 풀었어요. 민준아, 요새 많이 바쁘니? 네, 프로젝트가 커져서요. 건강은 챙기고 있고? 네, 걱정 마세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빠, 씻고 와. 저녁 차릴게. 응.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나는 갈게.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진짜 괜찮아. 저는 서둘러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서연이 저를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뭘까? 청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졌어요.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왜요, 엄마? 형수가 좀 이상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엄마, 그건 좀 심한데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형한테 얘기해 봤어요? 어떻게 얘기해?
민준이가 믿을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내일 민준 오빠 집들이 하거든요. 회사 사람들이랑 친척들 오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인데? 아침 일찍 오셔서 서재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재? 네. 민준 오빠가 요새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님들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정리 정말 잘하시잖아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 없니? 아니요, 그냥 먼지만 털어주시면 돼요. 책상 위 물건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알았어. 몇 시에 갈까? 9시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은 12시에 오거든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저녁 8시 3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고 민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9시 정각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바로 시작할게. 네, 서재는 저쪽이에요. 서연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책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하나씩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다시 꽂고 다음 책을 꺼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한테 서재 청소시켰어. 지금 하고 계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서연이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 회사 프로젝트 파일만 있으면 돼.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서연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USB에 백업은 다 했어. 노트북은 오늘 망가뜨릴 거야. 제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망가뜨린 걸로 할 거야. 그럼 민준이가 어머님한테 화내겠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우리 계획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프로젝트 파일? 노트북을 망가뜨린다고? 저는 책상을 봤어요. 노트북 옆에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물병이었어요. 뚜껑이 느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서재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커피 가져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커피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고맙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시죠? 잠깐 쉬세요. 서연이 커피를 책상에 놓았어요. 그러다 물병을 건드렸습니다. 물병이 흔들렸어요. 아, 조심해야 하는데. 서연이 물병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여전히 느슨했어요. 어머님, 청소 거의 다 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응. 저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세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할게요. 서연이 나갔어요. 저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느껴졌어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트북은 오늘 망가뜨릴 거야. 저는 물병을 봤어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물병을 넘어뜨리게 만들 계획인 거였습니다. 그럼 노트북이 젖고 서연은 저를 탓할 거였어요. 민준이도 저에게 화를 낼 거였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물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창가에 놓았습니다. 책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청소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다 하셨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응, 다 했어.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다 가세요. 아니야, 나는 갈게. 벌써요? 손님들 오면 같이 계시죠. 괜찮아. 나는 불편할 것 같아.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서연이 배웅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 민준이와 이혼하려 한다니. 그것도 저를 이용해서. 집에 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들은 전화 통화 내용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믿어줄까?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 저는 고민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그래? 어머님, 아까 서재에서 뭐 하셨어요? 청소했잖아. 노트북 주변에 물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없었어. 왜? 혹시 물병 옮기셨어요? 아, 그거? 창가에 놓았어. 책상 위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조심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왜요, 엄마? 형수가 정말 이상해. 저는 오늘 들었던 대화를 모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혼?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엄마, 이건 큰일인데요. 형한테 얘기해야 해요. 민석아, 증거가 없어. 내가 그냥 들은 거밖에. 그래도 형한테 알려야죠. 민석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어요.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사셔서 그런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서연의 편만 들 거예요. 저는 민석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석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나, 형네 집에 갔다가 말이 막혔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형수가, 나를, 형수가 뭘 어떻게 했어요? 민석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수가 나한테 따귀를 때렸어. 전화 너머로 민석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따귀를요? 응.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집에 왔어.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 계세요. 민서가,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안 돼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뺨이. 민석이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뺨에 붉은 자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정말 때렸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민석아. 민석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얼음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민석이가 얼음 주머니를 받아 제 뺨에 대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어제 전화해서 서재 청소를 부탁한 것, 오늘 아침 청소하러 갔던 것, 노트북이 물에 젖은 것, 서연이 저를 탓하고 따귀를 때린 것, 민준이가 서연의 편을 든 것, 민석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수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민서가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저는 어제 들었던 서연의 전화 통화를 얘기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프로젝트 파일만 있으면 돼.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노트북은 오늘 망가뜨릴 거야. 어머님이 실수로 망가뜨린 걸로 할 거야. 민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일부러요? 응. 나한테 노트북 망가뜨리게 만들려고 계획한 거야. 그럼 오늘 일이 다 계획된 거였어. 근데 내가 물병을 창가로 옮겨서 계획이 틀어졌나 봐. 민석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수가 그럼 직접 물을 엎질렀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를 탓한 거지. 민석이가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서가 그리고 형수가 이혼하려고 한다고 했어. 네.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말했어. 이혼할 거라고. 민석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이거 형한테 얘기해야 해요. 형이 믿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내가 들은 것뿐이야. 그럼 제가 증거를 찾으면 돼요. 민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네. 제가 형수를 조사해 볼게요. 넌 보안회사에 다니잖아.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민석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민석이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형수 SNS부터 찾아볼게요. 박서연. 있네요. 이 사람 맞죠? 민석이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서연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맞아. 최근 게시물을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이 많네요. 민석이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형 월급으로는 이렇게 못 써요. 그러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요. 민석이가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서연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예요? 모르겠어. 친구라고만 써 있네. 수상한데요. 민석이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 남자도 조사해 봐야겠어요. 민석아, 정말 고마워. 저는 민석이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랑 형을 지켜야죠. 민석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형수의 정체를 밝혀낼게요. 저는 민석이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석이가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형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왜요?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지금 말하면 형이 안 믿을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고마워. 엄마,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괜찮아, 민석아. 안 돼요. 오늘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석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민석이를 따라 그의 원룸으로 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침대를 내어줬어요. 엄마는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안 돼. 내 집인데 내가 침대에서 자. 엄마가 더 편하게 주무셔야죠. 민석이가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민석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볼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연의 차가운 눈빛, 따귀를 맞은 순간, 민준이의 실망한 표정. 하지만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아들이 있었어요. 고맙다, 민석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서연의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민준이를 지켜낼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민석이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민석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민석이 옆에 앉았어요. 뭐 찾았니? 네. 형수 직장을 확인했어요. 민석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형수가 말한 광고회사요. 거기 다니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럼 뭐가 문제야? 출퇴근 기록이 이상해요. 민석이가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보세요. 한 달에 절반은 출근을 안 해요. 근데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 보통은 안 되죠. 근데 형수는 프리랜서 계약이래요. 민석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회사 직원이 아니네? 맞아요. 정확히는 외주 직원이에요. 필요할 때만 일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지? 그걸 알아봤어요. 민석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형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화면에 카드 사용 내역이 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니? 회사 선배한테 도움받았어요. 조심스럽게 알아봤어요. 민석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남 고급 호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민석이가 하나씩 짚었습니다. 형 월급으로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형수 계좌로 매달 큰 돈이 들어와요. 얼마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근데 입금하는 사람이 항상 달라요. 민석이가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이달에는 김모 씨, 지난달에는 박모 씨. 계속 바뀌어요. 무슨 돈이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상해요. 민석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민석이가 SNS 사진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를 찾았어요. 누군데? 민준형 회사 경쟁사 직원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쟁사? 네. 이름은 최재혁. 38살. 기획팀 차장이래요. 민석이가 남자의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형수가 경쟁사 사람이랑 왜 만나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미행했어요. 미행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요. 민석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여기 보세요. 민석이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서연이 최재혁과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이 뭔가 주고받았어요. 민석이가 사진을 확대했어요. 서연이 USB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USB? 네. 그리고 최재혁이 봉투를 줬어요. 다음 사진에서 최재혁이 두꺼운 봉투를 서연에게 주고 있었어요. 현금인 것 같아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서연이가 네. 민준형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것 같아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산업 스파이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증거가 있어요. 민석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형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어요. 불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 최재혁이랑 주고받은 메일이요. 민석이가 메일을 열었어요. 서연 씨, 지난번 자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번 달 프로젝트 파일도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전과 같이 3천만 원입니다. 최재혁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서연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내드릴게요. 민준이가 요새 바빠서 집에 노트북 놔두고 가더라고요. 파일 빼내기 쉬워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를 이용한 거야. 네.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회사 정보를 빼내려고 결혼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더 있어요. 민석이가 다른 메일을 열었습니다. 재혁 오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 들킬 것 같아요. 서연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재혁의 답장이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재산 절반은 받을 수 있대요.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구나. 네. 형 회사 정보도 팔고 재산도 챙기려는 거예요. 민석이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산업 스파이는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민석아. 저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이제 형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제는 형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민석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사진, 이메일, 금융 거래 내역. 형이 얼마나 충격받을까?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지금 알려드리는 게 나아요.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럼 언제 얘기할까요? 이번 주말에 만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민준이한테 전화할게.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민석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나야.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니? 왜요?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괜찮아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어디서 만날까요? 민석이네 집으로 와. 민석이네요? 응. 민석이도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날 거야. 서연의 거짓말이. 네, 엄마. 제가 옆에 있어요. 민석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석이네 원룸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저, 민석이, 그리고 민준이.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봤어요. 민석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형, 먼저 이것 좀 보세요. 민석이가 화면을 돌렸어요. 서연과 최재혁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형수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민석이가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최재혁. 형 회사 경쟁사 기획팀 차장이에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쟁사?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민석이가 USB를 건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형수가 이 사람한테 USB를 줬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고요. 민준이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이요. 민준이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제가 야근했어요. 알아요. 민석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형수 이메일 계정을 확인했어요. 이메일을요? 네. 여기 보세요. 민석이가 서연과 최재혁의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회사 프로젝트 파일 얘기잖아요. 맞아요. 형수가 형 노트북에서 파일을 빼내서 경쟁사에 팔았어요. 민준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말도 안 돼요. 형, 더 있어요. 민석이가 금융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형수 계좌로 매달 2천에서 3천만 원이 들어와요. 다 이런 식으로 번 돈이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준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 근데 이건 사실이야.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응. 집들이 전날 내 집에서 서연이 전화 통화 듣고 알았어. 무슨 통화요? 서연이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그랬어. 너랑 이혼할 거라고. 프로젝트 파일만 있으면 된다고. 민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일부러 망가뜨릴 거라고 했어.
일부러요? 응. 나한테 청소시키고 물병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했어.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왜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죠?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물병을 창가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형수가 직접 물을 엎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탓한 거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형? 민석이가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수는 처음부터 형을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3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산업 스파이는 범죄예요. 처벌받아야 해요.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야 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이 유출됐으니까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 전에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서연이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 모료 엄마, 왜 이랬는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이틀 후 화요일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제 승진 파티예요. 승진 파티? 네.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저는 기뻤어요. 파티는 집에서 해요. 회사 사람들이랑 친척들 초대하려고요. 그래, 알았어. 엄마도 오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응, 갈게.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저는 민석이와 함께 민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응, 왔어.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중앙에 섰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오늘 승진한 걸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요, 서연 씨. 민준이가 서연을 봤습니다. 아니, 박서연 씨.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석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에 화면이 떴어요. 서연과 최재혁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사진 보이시죠? 제 아내가 우리 회사 경쟁사 직원과 만나는 겁니다.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USB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서 회사 프로젝트 파일을 빼내서 경쟁사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메일 증거도 있습니다. 화면에 서연과 최재혁의 메일이 떴어요.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계좌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다 거짓말이었죠. 서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나한테 따기 때린 것도 계획이었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노트북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나를 탓하려고 한 거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했어. 저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속지 않으려고 평생 노력했지. 근데 내 며느리한테 속았어.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죄송하다고? 민석이가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게 끝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였어요? 민석이가 분노했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씨? 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늦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경찰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가시죠. 서연이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자리를 보여드려서 괜찮습니다, 팀장님. 한 회사 동료가 말했어요. 잘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곧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응? 미안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저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이제 끝났어. 네. 민준이가 제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민석이도 다가와 형을 안았어요. 형,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2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민석이네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민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민준아, 여기서 뭐해? 엄마 찾으러 왔죠. 민석이가 엄마 여기 계신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그래. 우리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민준아, 회사는 어때? 좋아요. 프로젝트도 잘 되고 있고요. 다행이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판 끝났어. 징역 2년 선고받았대. 산업 스파이 혐의로요. 그렇구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재혁도 같이 처벌받았고 회사도 손해배상 소송 걸었어요. 당연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근데 형은 괜찮아요? 민석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저희 뒤를 걷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민준이가 웃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응. 오히려 속 시원해. 진실을 알게 돼서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민준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미안해요, 엄마. 처음에 엄마 말을 안 믿어서.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저도요. 민석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세 명이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요. 좋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정식 집에 갔어요. 3년 전 민준이가 서연을 처음 소개했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그때 그 식당이네. 제가 말했어요. 네.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생선구이. 엄마 드세요. 민준이가 갈비를 제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저도 드릴게요. 민석이도 나물을 제 그릇에 담아줬어요. 저는 두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 저희가 더 행복해요, 엄마. 민준이가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는 걸어갈게. 그럼 저희가 같이 걸어갈게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천천히 걸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 앞으로 조심해서 사람 만나야 해. 알아요. 이제는 신중하게 할게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근데 엄마는 어때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요새 엄마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웃었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사실 요즘 저는 공원에서 만난 분과 가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분이었어요. 이름은 강석훈. 부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말하기는 이른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너희들.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응, 잘 가거라. 저는 두 아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들이 떠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웠지?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종로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니 추억이 떠올랐어요. 명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 언니였어요. 언니. 저는 반가워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언니.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인숙 언니가 웃었어요. 그냥요. 요새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래, 다행이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차나 한잔할까? 좋아요. 우리는 시장 안작은 다방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수가, 너 정말 대단해. 인숙 언니가 말했어요. 힘든 일 겪었는데도 이렇게 잘 이겨냈잖아. 언니 덕분이에요. 예전에 도와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다 내 힘이지.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석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할게요. 알았어.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거짓말에 속았지만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들들을 지켜냈어요. 잘했어, 명수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하게 기대어 드라마를 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애들 잘 키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쉴 수 없어. 애들 챙겨야 하고 석훈 씨도 만나야 하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바쁘게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니까. 눈이 감겼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따뜻한 봄날처럼, 희망찬 내일처럼 저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두 아들과 함께